가당비워 쫓는다고 이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 당 운영에 대표의 리더십에 흠이 가지 않을까. 네, 한국당이 어제 1차 영입 인재를 발표했지만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당 최고위원들이 황 대표에게 특정 인사의 영입을 반대하는 이례적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 이름이 좀 깁니다.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이게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체제에서 출범했고 황교안 대표가 임명한 자리잖아요. 네. 예. 지난 3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럼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까? 주로 이제 당의 공천 룰 혁신안을 만들고 당 내부의 혁신안 그리고 정치 일반에 대한 혁신안 이 세 가지 주제로 그동안 몇 달에 걸쳐서 논의를 해서 지난 7월에 당 지도부에 그 안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당에 제출한 이후에 뭐 당 지도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 이런 게 좀 나왔습니까? 아직 뭐 검토 단계로 알고 있고 특히나 이제 공천 혁신안에 대해서는 저희 당이 처한 사정이 상당히 뭐 예민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총선 기획단 과정에서 또 공천관리위원회 이것이 아마 올해 연말 안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아마 확정해서 발표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당대표와 이렇게 얘기는 됐었습니다. 그 말씀 설명대로 한다면은 이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어제 발표했던 그 내년 총선을 위한 1차 영입 인사들의 앞으로의 활동 이런 방향이랑도 어떤 지침이 될 수도 있고요. 대단히 중요한데 혹시 그 신 위원장님은 어제 1차 영입 인사들 환영식에 좀 가보셨습니까? 예, 그거는 인재 영입은 저희 당에 인재 영입위원회가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거기에 주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재 영입 부분하고는 좀 저희 신정치혁신 특위는 직접 관련이 없어서 어제 참석은 안 했습니다. 아, 그럼 황 대표께서 그 한번 참석해 보시죠라는 언질도 없으셨나요? 저희 뭐 위원회 소관은 아니니까 인재 영입위원회 이명수 위원장께서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좀 혹시 같이 참석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제 발표된 인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예, 제가 볼 때는 1차 인재 영입이라 좀 당이 추구하는 상징성이나 또 국민의 좀 이 공감을 많이 최대한 이끌어내는 그런 인사들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좀 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 전문가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원전 전문가 또 청년이 두 사람 또 여성 뭐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한 분 한 분이 제가 뭐 평가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이 느낌을 보시기에 좀 한국당이 뭔가 변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이런 어떤 좀 특별한 그 어떤 이 이미지 이런 거를 좀 던져주는 데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에는 저희 당이 그동안 탄핵 사태 이후에 굉장히 지지율도 낮고 또 작년 지방선거 때 저희가 또 참패를 하고 이런 일련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좀 아마 실제 인재를 영입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좀 인재 영입이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좀 국민께 좀 감동과 무슨 스토리 있는 인물들 이렇게 좀 하는 데는 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변화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든가 국민한테 감동을 주는 데는 좀 다소 미흡한 1차 영입 인사가 아니었는가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최고위원들이 황 대표가 그 만들어냈던 이 영입안에 대해서 지금 집단 반발하는 양상을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다른 지도부가 좀 많이 배제가 된 것 때문에 불만이 누적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실체는 어떻습니까? 제가 뭐 보기에는
뭐 황 대표께서 뭐 최고위원들을 배제하고 했다기보다는 예. 아마 인재 영입이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발표 전까지 좀 굉장히 또 본인들이 고민 과정에서 이제 영입에 응하니까 예.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아마 좀 비밀 좀 조심스럽게 너무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최고위원들과 협의가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제2차, 3차 인재 영입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모든 당무 처리가 대외적으로 꼭 비밀이 아니라면 예. 당내 좀 지도부에서 원활한 소통으로 또 황 대표께서도 좀 여러 많은 의견을 그렇게 좀 청취하고 들어서 예. 의사결정을 좀 광범하게 의견 수렴해서 민주적으로 좀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하나의 교훈적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그 이제 신정식 특별혁신위원장을 맡으시다 보면 이제 황 대표랑 대표랑도 이제 긴밀하게 협의 채널을 만드셔야 되는데 황 대표 주변에 이른바 이너서클이 존재해서 이들과 좀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다 이런 어떤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또 실체가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글쎄 뭐 이너서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라고 어느 했어요. 예, 뭐 정치인이든 어느 또 당 대표나 뭐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어느 중요한 결정하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네. 누구나 또 긴밀히 상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겠죠, 누구나.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이제 조언을 구하고 또 해서 그것을 당에서 이제 풀 때는 이제 민주적으로 예. 또 그런 체계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가급적 그 의사소통의 단절이나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과연 이제 당 운영이나 또 조직 네. 운영에 있어서의 또 중요한 그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아마 좀 제가 볼 때는 뭐 나쁜 뜻으로 황 대표가 그러신 건 아니라 일부러 뭐 이렇게 뭐 최고위원들을 배제하고 나 혼자 하겠다. 예. 뭐 그런 성격의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그런 이 당 운영의 좀 방식을 좀 더 돌이켜보고 짚어보고 잘 했으면 하는 건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2차제에 좀 개선되지 않을까. 저도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당 또 대표께도 좀 기회 되면 말씀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 1호 그 영입 대상의 박찬주 전 장관에 대한 대장에 대한 어떤 영입 불발에 대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자유한국당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한번 재고해 보거나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진단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표현인데요. 가랑비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아주 이번 사태를 또 해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뭐 또 조국 사태건에 대해서 공을 세웠다고 해서 이제 뭐 표창장을 또 주거나 또 패스트트랙 가산점 또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희화한 어떤 패러디 뭐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그래서 모든 우리 한국당이 우리 국정을 바로잡고 또 지금 경제 실정이라든가 외교 또 뭐 안보 문제 이런 게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런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가 이 국가적으로 또 우리 야당으로서 그것을 성취했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아직도 할 일이 태산이고 좀 첩첩상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우리 당의 지도부의 그런 좀 이 리더십에 흠집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좀 경계를 좀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을 던졌습니다. 뭐 신 의원은 황 대표가 임명한 그 직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분으로서 직접적인 비판이 쉽지 않은데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불화설도 좀 계속 뭐 감지가 되거나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패스트트랙 가산점, 공천 가산점에 대해서 뭐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나 대표가 황 대표와 사전에 논의 안 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 제가 그 뭐 두 분 관계를 제가 뭐 깊이 뭐 들여다보질 않아서 우선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침소봉대된 것인지 뭐 사실이 그런지 모르겠으나마는 또 어쨌든 이제 글쎄, 저도 이제 그날 그 패스트트랙 가산점 또 표창장 이렇게 수여하는 그 의총장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 순간 야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해서 제가 주변 의원 몇 분 들을 정도로 제가
야, 저거 저 왜 저래?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 행사장에서요? 예, 의총장에서 예. 뭐 크게 떠든 건 제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사후에 이제 문제가 또 되던데 그게 좀 그것이 결국 이제 원내대표가 표창장 주고 패스트트랙 가산점은 사실 패스트트랙 가산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의 소관은 아니죠. 예. 예, 그거는 또 당 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혁신위의 공천 우리 가산점, 감산점 다 해서 제출이 된 상태면 네. 그것을 검토 중인데 그건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무슨 이벤트성으로 터트릴 문제는 아닌데 아마 그런 문제들이 또 당의 총 또 책임자인 황 대표 입장에서는 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당에서 또 소화를 해야 되는데 네. 소화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불화설이라는 측면보다 하나의 해프닝인데 예. 그런 잘못을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을 결국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그 당 투톱에 예. 앞으로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재발되지 않는 게 투톱의 이제 역할인데요. 그 과제이고. 그렇다면 옆에서 지켜보실 때 자유한국당의 투톱의 그 리더십의 차이는 좀 분명히 있습니까? 글쎄 뭐 제가 이제 깊이 예. 두 분을 뭐 깊이 겪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일을 해봐야 서로 많은 일을 해봐야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정도는 아닌 입장이지만 조심스럽지만 뭐 차이가 있다면 황교안 대표께서는 좀 이제 관료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예. 좀 의사결정이라는데 굉장히 신중성을 기하는 타입이고 예. 또 아무래도 정치 오래 한 또 나경원 또 원내대표께서는 또 좀 어떤 치고 나가는 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서로 스타일의 다른 점이 있는데 좀 더 민주적 리더십을 두 분 다 좀 더 강화했으면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에 대한 비하성이 있는 그런 화면이 그 자유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에 오르잖아요. 벌거벗은 임금님 예,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올랐는데 오늘은 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뭐 오늘의 황교안입니다라고 그래서 색소폰을 부르는 장면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1번 뭐 꿈과 인생 이런 내용으로 이제 해서 올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입니다. 예. 평상시에 어떻게 그 우리 당직자분들이라든지 어떤 동료 의원들하고 저런 모습은 좀 자주 보였었나요? 글쎄 뭐 서로 바빠서 예. 뭐 저렇게 우리가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신정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당대표의 아마 그 뭐 옳은 소리에 예.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저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은 아마도 우리 한국당이 아마 청년으로부터 이 꼰대 이미지 예. 정말 고리타분하고 좀 옛날식했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털어버리려고 예. 좀 친숙해지기 위해서 대중과 예. 아마 그런 아마 노력의 일환으로 저렇게 색소폰 부는 모습을 연출하신 것 같은데 저 자체를 저는 뭐 충분히 뭐 정치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데 지금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동네를 다녀보면 이 일반 제가 있는 지역구는 경기 성남인데 예. 서민들이 많아요. 이게 초규모 자영업자들이 네. 아주 뭐 있던 직원 또 내보내고 혼자서 다 그냥 가게를 돌보고 이런 분들 얘기를 쭉 듣고 하면은 이 국민들의 그런 이 행복 지수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국민한테 힘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뭐 좀 친화적으로 다가가는 건 좋은데 좀 더 우리가 그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좀 그런 노력들이 더 예. 많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전에 제1야당의 대표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색소폰을 부는 걸 본다면 공감은 어느 정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공감하는 분도 계시고 예. 뭐 그러겠죠.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저는 저 자체가 이렇게 뭐 크게 비난받거나 뭐 알겠습니다. 비판받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저 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우리 국민들하고 고통을 함께하면서 공감 능력을 확대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좀 더 강화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그게 더 바람이신 필요하다 거죠?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게 되면요, 한국당 지지도는 3주째 내림세였고요. 오늘 또 이제 갤럽에서 나온 조사를 보게 되면은 그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좀 더 벌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취임 전과 이제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것인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하락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는 어떤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들쑥날쑥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 탄핵 사태 이후에 지지율이 아주 뭐 10% 이내 바닥까지 갔었고 또 이후에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많이 올라온 편이긴 한데 네. 이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 우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표창장 사태에서도 보듯이 네. 굉장히 성공했다. 이런 어떤 자축 분위기, 그 너무나 힘들었던 몇 년간의 세월에서 네. 뭔가 좀 해냈다라는 그런 게 너무 좀 심하게 너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네. 이제 그런 데서 저는 수도권에서 있는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이 우리가 탄탄하게 네. 지지율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약간 올랐을 뿐이다. 근데 이제 영남권의 분위기는 많이 지금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런 쪽에 계신 우리 당의 의원들이 많으세요. 뭐 이 당 지도부를 구성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이 당 지지율의 이 좀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자만하고 방심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국민들이 또 지지를 좀 또 철회하는 국민들이 좀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앞으로 저희 당이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지금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 오로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당 전체가 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신상진 그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님 네. 오늘 자리 함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